예, 11월 17일 일요일입니다. 자, 5%고요. 자, 주말 시황은 세상 동공부한다는 모토를 가지고 한번 시장을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야, 지난주는 정말 힘드셨어요. 예, 정말 힘드셨고 반대 매매도 진짜 많이 나왔고, 자, 그런 가운데 목요일 날, 금요일 날 바닥을 잡으면서 좀 강하게 바닥 의미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쨌든 정말 힘들고 생각보다 더 빠졌던 언더슈팅 기간이었지만 우리는 또 살아남아요. 우리 포트로 정말 살아남아서 그 반등의 이후에 위기 이후에 오는 그 기회를 잡을 겁니다. 자, 오늘 말씀드릴 부분은 정말 전쟁 같은 한 주 후에 자, V자 반등의 가능성도 있어요. 자, 뉴스 보신 분 아시겠지만 금요일에 장 끝나고 드디어 삼성전자의 10조 원 자사주 매입, 야, 자구책에 나올 것 같았잖아요. 나올 것 같은데 10조 원이면 상당히 큰 규모입니다. 자사주 매입과 소각 공시를 냈어요. 그리고 장외로 좀 올라가면서 끝났고 삼진이 5만 원대에서 그 대주주의 마진콜 얘기까지 드렸지 않습니까? 자, 그 이후에 딱 이게 나온 거야. 야, 대주주 마진콜 막으려고 그런 거 아니냐?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자사주 소각을 하고 우리나라 증시에 어떻게 변화 오는지만 보면 됩니다. 제가 가끔씩 말씀드렸던 미국은 성장과 어닝의 정치고 그 정시고 우리나라는 수급이 특히 중요하다. 오늘 보여드릴 부분은 정말 이번에 들어서 올해 들어서 이 외국인 수급이, 저도 큰 기준을 외국인을 잡아요. 항상 큰 기준을 외국인을 잡으면서 주도주 찾고 시장을 보는데, 야, 이번 하반기는 미쳤어요 애들이. 그 부분을 여러 가지 얘기 가끔 드렸지만 우리나라 볼 때 빅수급 외국인 수급 기준으로 한번 기준을 잡고 전망을 해보겠습니다. 분명히 변화가 있어요. 분명히 변화가 있습니다. 자, 다음 주에 볼 부분은 미국이 엔비디아 실적이 드디어 나옵니다. 자, 미국의 기준과 우리나라 하이닉스 볼 때 20일 날 좋은 블랙홀로 보고 있죠. TSMC 하이닉스 기준 보시면 되고, 자, 금요일 날이 미국장이 조정을 좀 받았어요. 오늘 뭐 우리나라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지만 단기 조정입니다. 트럼프 때문에 등락이 있는 상태고, 자, 트럼프가 내각을 구성하고 있는 가운데 그 괴짜 보건장관이라고 제가 말했어요. 그 사실 트럼프가 2020년 코로나 때 재선 못 됐던 이유가 이상한 얘기 되게 많이 했어요. 그때 이제 도왔던 케네디, 이분이 원래 대선 흐름입니다. 이름이 대선 후보였는데 하여튼 백신에 대해서 안 좋게 얘기하는 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바이오가 조정을 좀 많이 받았어요. 이런 부분이 우리나라도 단기로 인해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큰 흐름상 문제될 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자, 미국이 조정받더라도 우리나라가 이 미친 외국인 수급 때문에 정말 많이 빠졌잖아요. 항상 우리나라가 왔다 갔다 쉬면서 그 털어먹고 떨어지는 꼴찌에서 올라가면 1등도 하고 그런 변동성을 많이 걷는 장이었는데, 이번에는 너무 예외적으로 삼전이나 외국인 수급 다 말씀드리겠지만 외국인 미국이 조정 좀 받더라도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된다. 우리나라는 오히려 너무 많이 빠진 게 지금 메리트다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미국 기준을 보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의 수급, 외국인 수급 기준으로 설명을 좀 드릴 거예요. 제가 보는 부분이니까 실전 투자자의 뷰라고 봐주시면 되고, 어떻게 보면 제가 크게 보는 면이기 때문에 도움도 되실 겁니다. 자, 먼저 미국 얘기는 단기 조정 중이니까 가장 기본이었던 견조한 미국 경기. 자, 파월이 미국 경기 너무 견조하다 했잖아요. 자, 거기에서 트럼프가 되게 급박하게 강하게 들어옵니다. 사실 제가 바랬던 부분은 아니지만 시장을 받아들이는 부분으로서 적응을 할 거고요. 이 변동성을 보면서 경제 지표들 한번 볼까요? 이거 보시면 다 나와 있는데, 자, 미국 경제는 좋다. 가장 크게 보고 할 수 있는 애틀란타 그 페드 GDP 나와 보시면 여전히 미국의 GDP 성장률은 2% 중반이죠. 중반이고 컨센서스 관련 실적도 되게 좋고요. 자, 페드 와치가 12월 달에 경기 때문에 금리 인하 안 할 수도 있다. 저는 안 해도 괜찮다 했어요. 11월 했기 때문에 연달아 75bp 인하 있잖아요. 12월 달에 인하 안 할 확률이 지금 40%대 됩니다. 그래도 보면서 뭐 경기가 일단 기준으로 말씀을 드렸고, 자, 장당 역전차도 흐름 자체가 나쁘지 않고 뭐 약간 왜곡된 건 있죠. 자, 그다음 금융을 볼 수 있는 지금 금융주들이 다 신고가예요. 미국이 문제가 되고 근본이 흔들리면 금융주라든지 이런 하이힐드 스프레드가 이렇게 낮아질 수가 없습니다. 금융주는 계속 신고가 나고 있는 상태죠. 자, 이거는 뭐냐면 이제 그 역레포 페드 그 재무부 볼 수 있는 부분인데 이것도 전혀 문제가 없는 상태고요. 연준 자산도 그렇고, 자, 실업률이 4.3까지 가면서 뭐 샵룰 되게 안 좋게 걱정했던 부분이 안정이 잘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정부에 사고 있는 부분도 있어요.
자, 지금 4.1까지 빠진 상태고 이 고용지표에 따라서 11월 초에 경제나 이런 지표 보는 게 살짝 체크돼야 됩니다. OECD 또 지금 빅스도 많이 빠졌어요. 빅스도 많이 빠져서 오히려 지금 살짝 떨어지는 부분도 단기 조정이니까 큰 문제가 없습니다. 자, 탐욕 공포 지수도 괜찮고요. 자, 미국은 경기 자체가 나쁘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괜찮게 보시고, 제가 가끔 이제 이슈를 봐드리는 트럼프 2기 어떤 기준으로 온리 미국 규제 완화 비용 절감 이쪽으로 많이 영향을 쓰고 있잖아요. 힘을 쓰고 있습니다. 자, 관세 감세를 바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규제 완화와 비용 절감으로 정책들을 내고 그것들이 시장에 영향을 좀 더 많이 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내각들이 아까 보건장관도 말씀드렸는데 정말 다 젊고 약간 괴짜들, 약간 일반적인 사람과 안 맞는 그런 그 인사들이 좀 있어서 계속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트럼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받아들여야 되고. 자, 이번에는 전기차 보조금까지 결국 폐지하는 거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2차 전지나 전기차 종목들이 많이 빠지긴 했죠. 저는 계속 그린 사람 안 좋게 말씀드렸고, 하지만 반도체 칩스법은 AI는 핵개발이다. 자, 바이든은 이미 혹시 안 줄까 싶어서 TSMC 같은 데는 확정을 시켜버렸어요. 트럼프 들어오기 전에 TSMC에 주는 몇 조 원의 그 보조금 확정을 시켜버렸고, 그 뒤에 삼전이나 하이닉스 우리도 받을 거 있습니다. 충분히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반도체 칩스법은 좀 다르게 보시라, 이런 얘기 드리고 있죠. 자, 그리고 트럼프 말 한마디만 나오면 확확 갑니다. 여전히 트럼프 트레이딩 테마들이 많아요. 근데 그거는 변동성 차원에서 오히려 피하시는 거지 맞출 수도 없습니다. 저는 이제 뉴테마를 관찰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큰 흐름은 AI 반도체 기준, 우리나라 빅바이오 기준 잡으면서 뭐 엔터 같은 거 보고 있지만 테마를 왁왁 하는 것들은 좀 자제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자, 금리 환율은 여전히 잘 안 빠지고는 있어요. 이게 변화가 올 때 비미국 같이 간다. 자, 이게 2016년 말에 똑같았던 여러 가지 지표 중에 대자뷰 설명을 드리고 있고, 트럼프가 원래 약달러와 금리 인하를 바라는 사람이에요. 지금은 자기 정부 아니라서 말 안 하고 있는데 그때도 2017년에 그 문우신 멘트 때문에 확 변하긴 했는데 아마 그런 흐름이 찾아올 거라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딴 거 보는 건 참고자산 중에 비트코인이 정말 빠르고 새롭고 뭐 디지털 에셋 기준으로 이 성장 자산 정시흐름 본다 그랬잖아요. 자, 정치나 이쪽 변동성 있는 테슬라보다 낫다는 얘기도 드렸는데, 어쨌든 비트코인 갖고 계신 분들은 참고하시고, 이 빅수급이 신고가 났습니다. 빅수급 신고가 난 상태에서 4년마다 돌아온 주기, 그래서 9만 불과 10만 불 사이에서는 비중 30% 정도 익절하시라, 이런 얘기를 참고로 드리고, 나머지는 내년에 우리 슈팅을 기다려보자는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 외국인들 기준으로 우리나라를 봐드릴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되게 중요한데, 어떻게 보면 제가 가지고 있는 기준, 뭐 비기 같은 거 하나 공개를 하는 거예요. 여기 공감하는 분도 계실 거고, 제가 워낙 자주 말씀드렸고, 이거는 항상 제 시황에 녹아져 있습니다. 자, 차트를 하나 띄워놨어요. 이거 뭐냐, 우리나라 20년간 차트인데, 자, 쉽게 말씀을 드리면, 자, 2000년에 닷컴 버블, 우리나라 장 폭락했어요. 그 청가다가 500까지 빠지고 그랬잖아요. 폭락을 하고 2003년부터 2007년 이 중국이 잘 나갈 때 옆에서 철강, 조선, 화학, 주무장대가 엄청 잘 나가면서 6년간의 호황을 누렸던 장세입니다. 자, 파란색이 뭐냐면, 파란색이 우리나라를 코스피 기준으로 사고 파는 외국인의 수급이에요. 올라가면 사는 거죠. 올라가면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빌빌대다가 이렇게 2003년부터 2007년까지 그 호황장을 외국인도 같이 누렸어요. 엄청나게 샀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빠지면 같이 빠지고 올라가면 같이 오르고, 이 출렁출렁임도 세세하게 다 맞아요. 외국인 사면 오르고 팔면 떨어지고, 이 패턴을 20년간 계속 해왔습니다. 제가 말했던 코스피 컨트롤이죠. 어떻게 했느냐, 선물과 공매도와 특히 삼성전자, 우리나라는 2000년도부터 반도체 위주로 우리나라 수출의 20% 넘게 차지했기 때문에 시총이 막대하게 제일 컸던 삼성전자만 가지고도 외국 우리나라를 왔다 갔다 마음대로 했어요. 그러니까 세세하게 보면 거의 똑같습니다. 근데 크게 봤을 때 한번 알고 가실 게, 이때 우리나라 지수가 급등했던 2020년에 코로나 버블장이잖아요. 온갖 돈이 다 들어오고 부동산 좋았고 코인도 좋았고 개인들이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벌었던 이때 보시면 외국인이 파네? 완전히 반대로 가죠. 이게 뭐냐면 한 번도 없었던 일인데, 그 동학개미가 2020년에 삼성전자가 4만 원까지 빠질 때 외국인이 많이 때렸을 거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코스피 1400 갈 때 그때 계속 담습니다. 외국인은 삼성전자든 뭐든 다 두드리고 앉았는데 이 동학개미가 처음으로 지수 빠질 때 삼전을 담았어요. 그래서 동학운동에 비교해서 동학개미 1기라고 그때 다 명명을 했지 않습니까? 이때 동학개미 잡아서 지수가 이렇게 1400짜리가 3000까지 올라갑니다. 3300도 찍었죠. 그죠? 얼마나 수익이 많이 났겠어요. 그때 언택트, 그다음 바이오, 뭐 백신이나 그 치료제 같은 것들 올랐지 않습니까? 근데 외국인은 이렇게 때려요. 되게 특이하죠. 그래서 동학개미 1개라 불렀고, 이 외국인들은 물론 선물이든 파생으로 되게 많이 먹었습니다. 근데 삼전도 물론 처음엔 안 사다가 뒤에 슈팅 나고 개인들이 오히려 팔 때 더 팔아버렸거든요. 물론 개인들이 여기서 물리면서 또 실패를 맛보긴 했지만, 그런 이후에 2022년에 전 세계가 조정을 다 받습니다. 그죠? 예, 받을 때 외국인들 계속 팔았어요. 근데 제가 2022년 말에 기억나세요? 하반기 때. 그때 레고 사태 나고 환율 폭발난다고 그러고 뭐 중국 난리 난다 했을 때, 우리나라 난리 난다 했을 때, 이때 외국인 수급을 계속 제가 본 거예요. 사실은. 왜? 2년 반 만에 외국인 돌아온다. 기억나시죠? 저랑 같이 했었던 분들. 외국인 2년 내내 계속 팔다가 드디어 돌아온다. 이제는 안 판다 하면서 2020년 말에 그때 뭘 사는지 봤죠. 그때 2차 전지를 사니까 2차 전지를 제가 대장주로 잡으면서 우리가 2023년 상반기 다 먹었던 거예요. 결국은 뭐냐면 이 지수를 만들고 뭘 사고 팔고 대장주가 뭐 될지에 이 외국인의 지수와 이 대장 섹터의 영향력은 어마무시합니다. 이거를 아시는 분들은 시장을 다 따라가고 확률을 높일 수 있는 거예요. 자, 이거 지금 볼게요. 좀 다른데. 근데 제가 2023년 그 작년 11월 달이죠. 보세요. 이렇게 떨어질 때도 이 굴곡이지 않습니까? 항상 말했던 이게 고랑 파는 거. 얘들이 팔면은 떨어지고 사면 올라가고, 이 작은 고랑 미미한 것도 다 맞춰요. 얘들 따라서 코스피는 다 움직입니다. 근데 제가 2023년 상반기 때 외국인 이렇게 살 때 우리나라에서 고랑을 만들었잖아요. 근데 작년 상반기 때 대장주가 뭐였죠? 물론 그 전에 외국인들이 뭘 사면 2차전 사면 힌트를 줬지만 에코프로나 뭐 포스코 퓨처인 같은 것들이 5배, 10배씩 올랐잖아요. 이 지수나 외국인 사는 것보다 훨씬 더 급등을 줬습니다. 그거는 누가 들어왔죠? 외국인이 팔면서 올랐는 거 팔고 나서 개인들이 더 들어오고 동학개미 2기가 2차전지 빅슈팅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외국인 사는 것보다 지수보다 훨씬 더 큰 2차전지에서 많이 수익이 났던 거예요. 결국은 슈팅은 개인들이 만드는 겁니다. 근데 동학 1기의 슈팅 삼성전자 10만 원 찍었고, 작년 에코프로 같은 15만 원 150만 원 찍을 때도 결국 뭡니까? 마지막에 못 팔고 다 물리잖아요. 개인들은 팔지를 못해요. 그때 외국인들은 앞에도 얘기 드렸던 2007년 8년 때도 정말 많이 올랐거든요. 이 지수가 이렇게 많이 올랐잖아요. 근데 처음에 외국인들이 사서 같이 불을 붙여주고 난 다음에 얘들 어느 정도 올라오고 과잉되면 밸류를 보면서 미리 팝니다. 이게 큰 빅수급들의 흐름이에요. 이 올라갈 때 이 개인 외국인이 팔 때도 그때는 2007년, 2006년 때는 펀드가 엄청 좋았거든요. 다 인사이드 펀드라든지 기억나실 건데, 이 기관들과 개인이 지수가 외국인이 팔매도 불구하고 이런 슈팅을 만드는 거예요. 슈팅 때가 수익률이 제일 좋다 했잖아요. 제가 말했던 큰 흐름상도 이 외국인의 큰 흐름 보고, 그 다음에 개인들이 뒤에 슈팅이 들어오고, 그다음 대장주를 만들고 지수 바닥을 만들고 흐름 만드는 게 우리나라에서는 외국인들이 절대적입니다. 바꿀 수가 없어요. 이것만 사실 알고 계시면, 야, 시장을 누가 알아? 물론 모르죠. 근데 얘들이 파는구나, 조심해야 되겠다, 사는구나, 바닥 만드는구나, 이런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외국인 수급을 기존으로 보지만, 자, 문제는 뭐냐? 작년 2023년 11월 달 이때입니다. 이때 11월 달에 급등을 하면서 12월 달에 산타랠리 만들었는데, 이때 11월 달에 올랐던 게 우리나라 윤통정부가 이제는 전격적으로 공매도 금지합니다. 야, 공매도가 있어야지만 종목별로 안 좋게 때리고 숏도 때리면서 외국인들이 이래저래 다 먹을 수 있는데 외국인들의 손발을 가둬놓은 거예요. 이때부터 보시면 이 고랑 만드는 거 있잖아요. 고랑 만드는 거랑 외국인 수급이 달라요. 예, 삼전이든 밸류업이든 2차 전지든 다른 지수 가지고, 왜 공매도를 못 때리니까 선물 전체와 종목들, 섹터 종목 현물 가지고 이 패턴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쉽게 말하면 환율과 우리나라 지수와 외국인 수급이 안 맞게 된 거예요.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이죠. 자, 그래서 어쨌든 올해 들어서 이렇게 8월 달에 급락, 반등 주고 출렁이 밑다 막판에 또 빼버렸는데 언더슈팅이 나왔는데,
그때 외국인들은 계속 뭘 팝니까? 삼성전자를 미친 듯이 팔았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삼성전자를 더 과하게 때렸던 부분, 모건 스탠리의 윈터 이즈 커밍, 그것도 그렇지만 삼성전자를 통해서 우리나라를 더더더 눌렀던 거예요. 이 부분이 어떻죠? 자, 이제 드디어 이 코스피를 갖고 장난치던 외국인들, 삼전, 하이닉스, 삼성전자 외국인 환율이 항상 갔던 부분이 작년 하반기부터 커플이 깨졌다 그랬습니다. 그게 이제 서서히 변화가 삼성전자의 자사주 매입과 함께 저는 온다고 보는 거죠. 자, 방금 말씀드렸던 외국인과 이런 수급이 항상 코스피가 커플링 되다가 마음대로 갖고 놀았어요, 솔직히. 근데 동학일기 때 그걸 깼고, 물론 마지막에 못 팔아서 개인들이 손해보긴 했지만 올해 동학김 2기, 그다음 올해 도마게임이 3개라고 저는 명명을 자칭합니다. 2024년에 정말 힘들게 환율 매크로 다 맞고 다 꼬인 상태에서 삼전을 7만원, 6만원, 5만원 샀던 이 동학개미 상기는 저는 결국은 수익 볼 수 있다 봐요. 문제는 근데 앞에와 같이 시간이 조금 걸립니다. 하지만 그리고 제가 더 바라는 거는 나중에 내년 상반기 늦었든 간에 정말 잘 팔고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는 그렇게 할 겁니다. 자, 그래서 방금 얘기 드렸던 20몇 년간의 외국인들의 우리나라 코스피 컨트롤 너무 적나라하잖아요. 너무 적나라하잖아요. 자기들 마음대로 만든다니까요. 자, 근데 작년 하반기 공매도 전격 금지 이후에 좀 꼬여서 뭐 이거를 뿔났다 표현도 하는데 삼전을 두드렸던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어쨌든 외국인 수급이 이제는 좀 변할 수 있다. 그 얘기를 좀 더 드리려 합니다. 자, 먼저 한번 제가 환율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자, 요거는 뭐냐면 파란 게 코스피예요. 2000년도부터. 그 다음에 이 핑크빛 이게 삼성전자거든요. 자, 보세요. 화살표가 안 나오는데 2000년 초 중반 10년 계속 똑같습니다. 얘들 따라서 바닥과 천장을 다 만들어요. 거의. 그러고 난 다음에 이 근래 2024년 보시면 코스피 빠진 것보다 삼전이 훨씬 더 빠져 있죠. 이 그래프 제일 오른쪽에 있습니다. 이렇게 삼전을 두드림에도 불구하고 코스피가 덜 빠진 거야. 왜? 하이닉스와 바이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물론 2차 전지 바닥권에 있는 것도 있고 뭐 자동차나 딴 것도 다 보고 있지만 하이닉스와 바이오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게 뭐냐? 삼전이 드디어 저는 바닥을 찍었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서 드디어 저는 V자 반등이나 시장에 변화가 충분히 나올 거라 봅니다. 자, 지금 삼성전자 야 그래도 되겠어. 삼성전자 안 좋은 거 다 알고 있잖아요. 항상 주식은 선반영하고 수급 봐야 되는데, 자, 모건 스탠리를 저는 반성물 꼭 써야 된다 여전히 보고 있습니다. 여전히 AI 빅뱅 미국에서 가장 보는 그 흐름에서 물론 대장은 하이닉스예요. 삼전으로서는 치욕입니다. 하지만 윈터 그 모건 스탠리 말했던 디란과 랜더 같은 레거시가 너무 안 좋다. 이게 수요나 회복이 더딜 거야. 그런 가능도 보고 있죠. 하지만 미국에서도 그 반대되는 시황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HBM이 드디어서 수율이나 공정 문제가 있지만 삼전이 안 합니까? 결국 하게 될 거라 저는 봐요. 이 AI 빅뱅 시대에서. 그게 안 좋은 것만 계속 선반영돼서 10만원 가던 게 9만원 가던 게 5만원까지 빠졌다. 자, 그리고 그때 120개월 이평선 말씀드렸잖아요. (120개월) 이평선이 깨진 게 21세기 들어서 세 번째입니다. 자, 이때 2000년 닷컴 버블 때 이때 한번 깨졌고요. 근데 2008년 서프라임 버블 때 100년 만에 오는 금융위기 때 한번 깨졌고요. 그 다음에 처음으로 세 번째로 지금 깨진 거예요. 2000년과 2008년에 비견될 우리나라 위기입니까? 물론 구조적으로 그런 건 있죠. 근데 우리나라가 당장 그것처럼 급락하고 안 좋은 게 있어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수급으로 정말 극하게 눌렀다. 그런 수급량이 컸다고 저는 보는 거고, 여전히 저밸류 주주 환원 정책이라는 게 큰 흐름상 맞아 떨어지는데 이런 자구책이 이걸로 끝날 거라 저는 보지 않아요. 이게 다는 아닐 거라 봅니다. 삼전에 저력이 있잖아요. 자, 그리고 뭐 대주주 담보 마진콜 나왔기 때문에 끄기 위해서 그건 그렇게 하라 그러세요. 뭐 당연히 그렇죠. 발등에 불 떨어졌는데 안 하겠습니까? 나쁘게 볼 거 없고. 제가 앞에 말했던 외국인이 그렇게 장난을 치고 코스피 컨트롤을 하오는 가운데 올해 들어서 특히 극하게 더 밀어붙였다. 제가 잠깐 보여드리면 이거 한번 볼까요? 일단 삼전 기준으로 해야지 변화가 와야 되니까. 그렇죠. 자, 이게 뭐냐면 밑에 보이는데
외국인의 삼성전자 비중입니다. 제일 많았을 때가 57%까지 갔었어요. 그때가 2020년 코로나 전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동학개미 살 때 자기는 팔았다 했잖아요. 자, 그리고 제가 2022년 말에 외국인 2년 반 만에 돌아왔다 했을 때 바닥을 찍습니다. 2020년 말입니다. 그때부터 외국인이 삼성전자를 사기 시작해요. 그렇게 하면서 1년 동안, 1년 반 동안, 올해 특히 7월 12일까지입니다. 올해 7월 12일 날 CPI 발표됐고요. 그때 외국인이 팔기 시작했고 트럼프가 귀에 총 맞을 때가 7월 15일인가 그래요. 그때까지 외국인들은 한 2년 동안, 1년 반 동안 28조를 삽니다. 삼성전자만요. 그렇게 사놓고 지금 7월달, 8월달에 급격하게 3개월 만에 17조를 때립니다. 그래서 지금 55%까지 가던 지분율이 지금 51%까지 빠져 있어요. 55% 넘었던 게 51%까지 가 있습니다. 5만 원 찍은 거예요. 누구는 뭐 이게 뭐 40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라 여러 가지 정황상 5만 원 바닥 찍은 이후에 이 외국인의 흐름들이 바뀐다 그러면 우리나라 지수와 삼전은 큰 변화를 볼 수도 있어요. 큰 변화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흐름 자체를 저는 아주 극적으로 좀 바뀌는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V자 반응도 살짝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왜? 항상 그랬어요. 그래서 이게 2016년에 데자뷰도 될 수 있지만, 자, 제가 얘기했던 EWY 외국인이 보는 시각에서 2022년 말, 그 말이죠. 이때도 그랬고, 이때도 출렁거리게 했습니다. 출렁거리게 결국 바닥 치고 반등을 줬고, 이때 작년에 9월 10월 금리 발작 때도 그렇게 밀어붙이다가 11, 12월 달에 산타랠리 크게 나왔잖아요. 자, 그리고 올해 8월 달에도 블랙 먼데이 이렇게 등락,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밑에 출렁거림 있다 하더라도 이 바닥 내에서는 용기 내시고 파시면 안 돼요. 틀리시면 안 됩니다. 오히려 반등을 줄 수 있는 흐름을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삼전이랑 외국인 기준으로 제가 설명을 좀 크게 드렸는데, 자, 그러면 삼전이 바뀌고 외국인 수급 바뀌면 뭐가 바뀌는 거냐? 당연히 지금 제가 엔비디아나 TSMC, 전 세계 AI 가속규칙 라인의 메이저인 하이닉스가 계속 눌려 있잖아요. 최소 22만 원 가야 되는데 혼자 못 가고 있잖아요. 자, 이 이름이 바뀔 거라 저는 보고 있습니다. 하이닉스 기준으로 우리는 대장이니까 보시면 되고, 자, 근데 삼전이 올라오잖아요. 삼전이 올라오면 단기적으로 딴 것들이 잘 안 올라가요. 자, 보건장관도 얘기 드렸지만 특히 반도체와 바이오가 크게는 우리나라의 시소를 좀 타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삼전이 올라가게 되면 삼전 때문에 딴 게 또 안 가네, 삼전 사야지, 그렇게 하지 마세요. 왜? 여전히 대장이나 이 강강량적 측면에서 우리나라는 바이오가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빅바이오는 절대 틀리시면 안 돼요. 한 번 더 강조를 드리고요. 자, 그리고 제가 항상 얘기 드렸던 우리나라가 구조적으로 내부적으로 내수가 너무 안 좋다. 자, 중국이나 일본도 저렇게 열심히 하는데, 유럽도 열심히 하는데 우리나라만 내수 국간에 비었다지만 언제 내수 부양책 쓸 거냐, 정치인들 뭐 하는 거냐, 이런 얘기도 드렸는데, 자, 상법 개정 오죽하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이거밖에 없어요. 이게 돼야지만 아까 말했던 외국인이 수십 년간의 내부 수급 하나도 없습니다. 기관들 다 죽고, 어쩌다가 개인들이 정말 힘들게 피 흘리면서 했던 동학개미 운동도 빛을 좀 발할 수가 있죠. 상법 개정 저는 꼭 해야 된다 봅니다. 그게 모두에게 지금 이제 꼭 필요한 쇼크 테라피예요. 쇼크 테라피. 그다음 미국이 지금 되게 좋고 다 가시잖아요. 옛날 미국에도 그랬어요. 미국도 90년대 우리나라보다 더 했습니다. 온갖 사기질 다 하고 별별 짓 다 하셨어요. 자, 거기에서 우리나라도 좋아지는 이 우리나라 흐름의 어떤 정책적인 변화를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그게 끝났어요. 자, 그래서 지금부터 힘을 좀 내보시고, 자, 그런 건 있어요. 제가 왜 강강약약 얘기를 드리면, 자, 미국이 제일 강하면 미국으로 다 가면 되잖아,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근데 조금의 다른 면이 있는데, 항상 얘기 드리면 양면성이 좀 있거든요. 자, 미국은 당연히 해야 되는 전 세계 기준입니다. AI 버블을 기다리면서 꼭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엔비디아 기준을 말씀드리고 있고, 어닝과 그 다음에 트럼프 들어온 정치가 붙었죠. 약간 복잡해가 붙은 겁니다. AI가 그 슈페트의 아주 빅 기술이 또 만드는 그런 사이클이다 보니까 정치와 신기술의 흐름 보는 거고요. 하지만 제가 앞에 말씀 많이 드렸다시피 우리나라는 성장과 이 수급을 꼭 봐야 돼요. 수급을 꼭 봐야 돼. 큰 흐름은 제가 이제 외국인의 빅수급 얘기 드리지만 종목마다의 빅수급이 있습니다. 그죠? 빅수급 그걸 따라서 유입하느냐, 미친 듯이 이제 올라가기 전에 개인들 욕먹고 개인들 돈 슈팅을 하고, 이 항상 수백억, 1년 안 되고 몇 개월 만에 이 몇 배씩 먹는 우리나라의 어떤 흐름이 정말 좋아요. 이거를 꼭 제가 쟤랑 같이 해보자는 얘기 드리는 거죠.
자, 강강약약은 항상 시장과 비교를 합니다. 원래 자기만은 잘하면 돼요. 원래 인생도 그렇잖아요. 자기만 잘하면 되는데 시장에서는 종목 증시 투자할 때는 시장 지수 기준으로, 자, 미국 증시 지수 올라갈 때 뭐가 더 강하냐, 우리나라 코스피 왔다 갔다 하지만 올라갈 때 어느 게 더 강한지 대장주를 찾는 거예요. 그 비교는 시장과 지수와는 꼭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 가운데 강한 섹터, 지금 빅바이오 얘기를 드리고 있는 거고, 자, 그럼 미국이 제일 강하기 때문에 미국으로 다 가는 거 아니야? 그건 아니에요. 이건 뭐냐면 월가도 보지만 전 세계가 미국과 중국, 물론 패권 전쟁 중국이 절대 불리하겠지만 우리나라만의 자체적인 특성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 이외 중국이나 한국이나 유럽 보면 그 국가별의 특징과 사이클이 상당히 크게 있습니다. 자, 그걸 감안했을 때 우리나라의 수백억 특장점을 저는 이용하는 거고요. 또 미국으로 지금 너무너무 쏠려요. 물론 지금은 쏠림을 타야 되겠지만 저는 분명히 쏠림이 과하게 되면 분산도 나올 거라 저는 봅니다. 그래서 미국과 우리나라로 나눠서 저는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결론입니다. 그래서 미국과 한국은 미국 기준으로 우리나라 수급 기준으로 계속 봐드릴 거고, 지금은 삼성전자와 외국인 수급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살짝의 단기 시소탁이 있겠죠. 아까 말한 그 바이오 미국 흐름 때문에 단기 중 올 수도 있겠죠. 많이 오지도 않을 거예요. 틀리지 마세요. 빅바이오에서 분명히 계속 저는 키워가고, 작년에 2차 전지, 올해 AI 반도체처럼 내년에 빅바이오를 대장 섹터로 보고 있습니다. 대장 섹터로 보고 있어요. AI 반도체는 많이 눌렸잖아. 삼전 때문에 8월 9일 폭락 때문에 우리나라만 눌렸잖아요. 그래서 대장주 기준으로 반등을 기다린다. 자, 새롭게 볼만한 거는 엔터까지 앞으로 새로 나올 거를 계속 저는 찾고 있습니다. 자, 바벨 전략과 최소 2개 분산. 자, 그래서 2017년 같은 장이 올 수도 있어요. 2016년 말에 그렇게 힘들게 하고 2017년 만에 물론 그때 반도체도 좋았죠. AI 버블 슈팅이 나오면 우리나라 반도체 안 좋겠습니까? 그리고 반도체나 AI 좋게 되면 확산되는 섹터가 또 나올 거예요. 거기에 또 바이오도 관련돼 있습니다. 또 다른 섹터도 나올 수 있겠죠. 그렇게 되면 지금 힘들게 버티고 빅수급 흐름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포트를 잘 키우고 있는 가운데서 매매도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장이 또 올 수도 있어요. 예전에 했던 것처럼. 제가 2025년 연간 전망을 또 말씀을 드릴 텐데, 자, 트럼프 이기도 변동성이 있지만 충분히 이길 수 있습니다. 자, 오늘도 제가 또 얘기하다 보니까 조금 이제 막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만큼 외국인의 수급이 가장 기준이지만 또 올해나 이럴 때는 너무너무 힘들게 하는 거 맞아요. 얘들이 이렇게까지 우리를 하겠어? 라고 했는데 그만큼 해버렸어요. 언더슈팅까지 나왔고. 자, 여기서부터 힘을 좀 내주시고, 돈 버는 게 쉬운 거 없습니다. 그렇죠? 야, 오늘 30분 이내로 끊었다. 오늘 조금 짧게 끝났네요. 자, 삼성전자 외국인 수급 보면서 우리 빅바이오 버트 잘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정말 남은 주말 쉬시고 내일 힘차게 뵐게요. 감사합니다.